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따봉 버튼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덕분에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구독자 4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돌파 이벤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2023년 상반기 기대주 종목들 총정리 자료집 지금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해당 관련된 자료집에서 인공지능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되는 XR 헤드셋이나 메타버스 지금 인공지능 수혜를 받아주게 되면서 급등까지도 나와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폐배터리 2차 전직 수혜들까지 나와주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종목들 40%, 50% 이미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방법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2차전지 폐배터리에 있어서 전 세계를 싹쓸이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현대차가 목숨 걸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 20배 이상으로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폐배터리 발생이 2030년까지 20배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기업도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지금 참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공장으로서 폐배터리 공장으로서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글로벌 폐배터리 사업을 확대를 할 예정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계열사 현대글로비스가 바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폐배터리 사업을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지금 유리한 고지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지금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을 승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승계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현대글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대차 그룹의 역량을 총동원을 해서 현대글로비스의 기업 가치를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보유 현금성 자산이 3조에 육박하고 있고요. 미래 먹거리 지금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다라고 이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2차전지 폐배터리 분야에 지금 대기업이 참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현재 현대글로비스 중심으로서 글로벌 폐배터리 회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글로비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의 첫 교두보로서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를 선택을 했고요. 현지에 대한 이 동남아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글로벌 니켈 시장에서 매장량과 그리고 생산량까지 모두 다 1위를 하고 있는 니켈 시장 큰손입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 진출 거의 지금 확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2조를 투자를 해서 건설 중이었었던 완성차 생산 공장 지금 작년 3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내연기관뿐만이 아니라 전기차를 지금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서 동남아 시장의 전기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생산이 되는 전기차에 등극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현대차 그룹의 인도네시아 공장 같은 경우는 작년 연산 15만 대 규모로서 준공이 됐고요. 지속 투자를 해서 25만 대까지 연산 캐파를 늘릴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일본차 동남아 시장의 일본차 사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동남아 아세안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동화를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략 계획이다. 지금 현재 일본 차들이 특히나 토요타 같은 이제 글로벌 1위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잘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목숨 걸고 전기차에다가 수십조를 투자를 해야 되냐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전기차 위주로서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완성차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전동화에 있어 가지고는 한 발짝 뒤로, 아니면 한 두 발짝 정도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 전통적인 강세를 띠고 있는 아세안 시장을 전동화를 통해 가지고 공략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연간 100만 대 이상 자동차가 판매가 되고 있는 아세안 최대의 완성차 시장입니다. 현재 동남아 같은 경우는 뭐 오토바이, 스쿠터라고 하던가 자전거가 아직까지는 주요한 이제 교통 수단이죠. 근데 이제 워낙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그러니까 이제 노동 가능한 인구들이 많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 계층들이 굉장히 이제 나이가 젊기 때문에 얘네들이 인제 성장을 하게 되고 동남아의 나라 국가들의 인제 경쟁력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소비가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탄탄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크게 벌어지고 있겠고, 특히나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기대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완성차 시장인 중국에서 우리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인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절대 안 사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동남아 시장 확대 같은 경우는 그룹 차원에서,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미래의 결정력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이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작년 업황 호조에 따라, 그러니까 이 물류 대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물류 업체들이 엄청난 실적 대박이 났었죠. 뭐 현대상사, HML 이런 기업들 뭐 대박이 났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고요.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50% 이상 폭증하라는 엄청난 수익성까지도 이제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업황 덕분에 현금 자산을 지금 3조 가까이 대규모로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뭐 시총이 지금 5조 좀 넘어가고 있는데 현금이 3조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제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이 3조를 미래 먹거리 쪽으로 적극적인 투자 방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서 전 세계 폐차장이나 딜러점 등에서 이 나오는 폐배터리를 회수를 해서 이 현대모비스 쪽에서 배터리를 재활용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재사용을 하는 이런 협력 방침으로써 추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발생을 하는 폐배터리 양 같은 경우도 2020년 4,700개에서 현재 지금 2030년 8만 개까지 20배 가까이 급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정의선 회장 그리고 정몽구 명예회장의 보유 지분이 높은 이 주요 계열사들이 배당을 아주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배당이 2019년 2조에서 2022년 4조 5천억까지 대폭적으로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배당 증가율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현대오토에버 63%, 현대차 같은 경우는 50% 이상,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50% 이상으로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배당이 올라갔고요. 지금 특히나 현대차 그룹에서 이런 배당 확대 정책의 이제 요인으로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실적이 좋아졌다. 우리 실적 좋아졌으니까 주주들에게 많이 돌려줄 거야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글로비스 쪽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이 배당 확대 정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만약에 내년 내후년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글로벌 물류 대란이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실적이 세계 지금 현재 사상 최대 실적을 쓴 이 실적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배당을 50%까지, 현재 5%에서 10배 정도 높일 계획이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실적과 굉장히 무관하게 배당을 인상을 하겠다라는 발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증권사의 평가입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을 물려받기 위한, 지금 현재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주주 환원 차원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업계에서는 이거 승계 작업이다, 그리고 경영권 방어 목적이 크다라는 이제 분석입니다. 지금 최근 10년 동안의 정씨 부자의 누적 배당금이 2조 원 이상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의 정점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의 최대 주주고 기아차는 현대차가 최대 주주고 그러면서 이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의 이제 최대 주주인데 지금 순환 출자 고리를 통해 가지고 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지금 어떻다? 현대차 그룹의 전체를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 지금 이제 주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제 이 정의선 회장이 보유를 하고 있는 핵심적인 지분이 바로 현대글로비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차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이 현대모비스 쪽과 현대글로비스를 합병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이 현대모비스. 이 현대모비스를 지배를 해야 현대차 그룹을 지배를 할 수가 있는데 현대모비스 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현찰 박치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현대글로비스처럼 이거를 합병을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서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의선 회장이 보유를 하고 있는 이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높아야 시가총액이 높아야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맞춰지게 되면서 합병이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다른 이제 핵심적인 지분들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현대글로비스가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지금 이제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또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게 대박이 나야 상장이 또 대박이 나야 정의선 회장이 또 대규모의 현금을 또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박을 위해서 당장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워낙 IPO 시장이 얼어붙었다 보니까 상장이 조금 미뤄졌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괜찮아지는 타이밍에 상장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더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기업을 현재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를 했죠. 현대 기아, 현대 모비스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에다가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도 사재 출원을 해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요 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를 하면서 현대 모비스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대 글로비스와 현대 모비스의 합병 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합병 비율에 따라서 현대 글로비스가 이제 현대 모비스 쪽으로 합병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현대 글로비스 주식이 현대 모비스로 바뀌게 되겠죠. 합병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바뀌게 되겠지만 2018년도에도 시도가 되었지만 행동주의 펀드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이거 현대 모비스가 너무 손해 보는 장사다.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현대모비스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쪽의 행동주의 펀드 얘네들이 이제 반대로 하게 되면서 합병 시도가 실패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일감을 현대글로비스 쪽에다가 너무 몰아준다.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을 30% 이하로 낮춰서 지금 이제 정의선 회장과 정문구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당시 때 매각을 해가지고 이 현대 글로비스 매각을 통해서 정 회장 같은 경우는 7천억 정도 현금이 확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인 이 합병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평가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오히려 더 비싼 가치를 부각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불합리한 합병 구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삼성그룹의 핵심적인 순환 출자 구조의 핵심적인 순환 출자 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이 삼성물산을 이재용 회장이 먹어버리게 되면서 이제 그룹을 지배를 할 수가 있게 됐었죠. 이때 당시 때 이제 주요 주주로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의 승계 구조가 완성이 되었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이제 실형을 받다가 요번에 이제 사면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이런 식의 불법적인 합병을 통해 가지고 그룹을 먹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합병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현대물산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가 되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니까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 주요 주주였었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인제 피 같은 돈으로서 이루어진 연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합병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봤다.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국민적인 비판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도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기업 가치를 확실하게 아주 크게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수 합병 같은 경우도 바로 현대차 그룹의 승계 과정의 일환으로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3 년에서 4년 정도 안에 미국 증시 쪽으로 상장 계획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때 여기서 인제 지속적으로 로봇의 성장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예상 시가총액이 20조 정도가 된다라고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때 인제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이 이때 20조 정도로 생각을 해 본다라고 했을 때 한 3조에서 4천억, 사 사 3조 5천억에서 4조까지 이제 정의선 회장이 벌 수가 있겠다라는 계산이 지금 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3 년이라는 4 년이라는 시간 같은 경우는 로봇 사업이 굉장히 구체화를 띠기 시작하면서 로봇의 매출들이 급증을 하는 시기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보다 시가총액이나 주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인제 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기술 탑재를 한 물류 로봇 그리고 로봇계, 이런 지금 이제 로봇들에도 2차 전지가 결국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사용처를 확대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나와주는 이 폐배터리를 통해서 폐배터리 밸류 체인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이 강화를 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고 나서 산업용 로봇들을 대거 출시를 했어요. 지금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세계 최고로 뛰어난데 돈이 안 된다. 로봇 기업이 지금 돈이 안 된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많았죠. 그래서 돈 안 되는 뭐 사람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던가 이런 뭐 로봇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런 거 필요 없다. 지금은 현재 돈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물류 로봇이다라고 하는 거를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이제 대거 출시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인제 글로벌 물류 업체인 DHL 쪽으로도 인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서 납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로봇계 스팟, 이 굉장히 유명한 애죠. 거의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의 대표 상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로봇계가 뭐 돈만 많이 들지 사실 사용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인제 이런 로봇팔을 부착을 해 가지고 범용성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자립력을 강화를 시켜서 상장 시기 때 3 년에서 4년 뒤에 미국 증시의 상장 시기 때 기업 가치를 최대로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평가를 받아야 되고, 지금 특히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 글로비스도 지분 투자를 들어갔죠. 그리고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도 지분 투자를 크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토대로 이 지금 상장을 토대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서 현대모비스의 지금 이제 합병 과정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지분 확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용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회수를 위한 전용 용기 특허를 취득을 했어요. 용기 자체가 플라스틱으로서 크기가 자유롭게 조절이 되는 가별 레인식 구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재 가능 용량이 기존의 폐배터리 물류 용기 대비해서 3배 이상의 효율성이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종에, 그러니까 다른 각기 뭐 현대차의 배터리, 뭐 테슬라의 폐배터리, 폭스바겐의 폐배터리, 이런 전부 각기 다른 배터리, 그리고 이제 폼팩터, 원통형, 뭐 각형, 파우치형 이런 모양들을 전부 다 실을 수 있는 굉장히 범용성이 높은 폐배터리 용기를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그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 전기차 폐배터리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해 내갈 지금 이제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첨단 물류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류 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글로비스는 시장에서 그냥 현대차 해상 운송해 주는 회사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제 평가를 받다 보니까 돈을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낸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저평가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주가를 올려야 되고 기업 가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로서 폐배터리 사업과 함께 로봇 사업과 함께
첨단 물류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가 이런 첨단 물류 이런 물류를 다른 쪽으로 납품을 해 주면서 그러니까 현대차그룹 말고 다른 이제 고객들에게 납품을 해 주는 첨단 물류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솔루션을 납품을 할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런 물류 로봇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율주행 로봇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가치를 굉장히 늘리게 되면서 본 사업의 수익성을 올리는 현대글로비스의 수익성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현대글로비스 자체적인 물류에다가 적용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본 사업의 수익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올릴 수가 있는 굉장히 일석이조 삼조 효과를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합병을 토대로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 물류 전 과정에 AI 요즘 뭐 AI 이름만 들어가면 다 폭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최근 물류 전 과정에 AI, 빅데이터, 로봇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이런 트럭 안에다가 이런 이제 로봇계 스팟이 딱 이런 택배, 물류를 가지고 건물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뭐 계단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라스트 마일로서 문 앞에다가 딱 인제 이런 물건들을 딱 놔주고 복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지금 미래 기술들을 적용을 하는 스마트 물류 솔루션 시장을 진출을 하겠다. 다른 이제 기업들에게도 판매를 하겠다.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금 모든 기술들이 현대차 그룹들의 미래 역량들이 총동원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기술, 로봇 기술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현재 이 물류 사업 그러면서 이 물류 사업이 가지고 있는 폐배터리, 글로벌 공급망들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현대글로비스의 미래 사업으로서 기대가 되고 있는 스마트 물류 솔루션 이거를 이제 다른 기업들에게 팔면서 지금까지 현대차의 해상 운송 업체였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물류 솔루션, 스마트 물류 솔루션과 로봇과 AI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너무너무 저평가 구간이겠죠. 그럼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의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스마트 물류 그리고 로봇 등 이런 미래 핵심 먹거리를 현대글로비스 쪽에다가 집중을 하는 전략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물산 불법 합병 사태 이후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전공법을 택해야 됩니다. 상속세나 아니면은 현대차 모비스 전공법을 위해서 지분 확보, 직접적으로 매입을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지분 확보 등을 위해서 현금 자원 마련을 위해 현대차 그룹의 주주 친화 정책들을 지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 합병을 위해서는 현대 글로비스의 체급을 맞춰야 되겠죠. 시가총액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부양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면서 종목들까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차 그룹 승계 작업 핵심 기업으로서 부각을 받겠고요. 기업 가치를 늘리기 위한 그룹의 전방위적인 협력이 기대가 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 직접 지분 투자 들어갔고요. 로봇 시장 성장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지금 이번에 스마트 물류 솔루션에 따라 가지고 대표적인 수혜까지도 받아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소 운송, 폐배터리 그리고 중고차 사업 그리고 스마트 물류 솔루션 등 신사업 모멘텀을 통해서 만년 저평가 주가를 탈출을 시킬 수가 있을까 기대를 지금 이제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 내에서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핵심 수에 따라 가지고 이 기대감이 수익성 쪽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현대차 그룹 올해 자율주행 레벨 3 G90에다가 탑재가 들어가 가지고 그룹 첫 탑재 예정이죠. 이 레벨 3를 위해서는 고정밀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오토에버 쪽에 매출이 증가를 할 것이다. 기대감이 갈 수가 있겠고요. 현대차 그룹 2025년까지 자율주행 통합 지역이 현재 지금 현대오토에버 개발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나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주요 지분으로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 같은 경우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나와 주겠습니다. 세 번째로 NPC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전기차 배터리 정형 용기를 공동 개발을 한 업체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지금 이제 배터리
페베터리 재사용 ESS 사업 추진에 따라 가지고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전기차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정부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 생산 업체 지금 현재 수거와 재활용을 의무화를 해야 된다. 방안들을 검토를 하게 되면서 MPC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토엔입니다. 현대차 사내 스타트업에서 시작이 됐고요. 2012년에 분사가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 유통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중고차 폐배터리 사업 확대에 따라 가지고 해당 업체 수혜까지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전국 공인 비교 그러니까 이제 수리 금액 비교를 하는 앱을 출시를 했고요. 굉장히 이제 호평을 받고 있어요. 워낙 이게 좀 깜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이게 지금 히트를 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아가서 세차나 튜닝 같은 이런 이제 차량 관리 부분까지 확대를 할 계획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렸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 상반기 기대주 종목 이미 지금 AI 수혜 그리고 2차 전지 초강세 미리미리 지금 예측을 해드려서 1월 초에 이제 공개를 해드렸는데 해당 지금 자료집에서 40% 50%그 이상까지도 가는 종목들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안 올라간 종목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된 지금 투자 포인트들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무료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플레이 스토어라고 이제 써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되면은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정보들 이용하시는 것도 전부 다 무료예요. 어떤 버튼을 눌러도 과금이 되는 거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플 설치하시고 여러분들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거든요. 가입하실 때 제가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되게 설정을 해놨어요. 이거 괜히 설치했다가 광고, 전화, 문자 이런 거 오느냐 이런 걱정들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일절 없으니까요.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어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있죠? 여기 누르시고요. 위쪽에 상반기 기대주 총정리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종목들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추천주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 이제 뭐 지난주, 지지난주 뭐 올려드렸었던 종목들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많은 상승세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뭐 10% 전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올라가는 이런 이제 내용들 같은 경우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이제 추천을 드리고 당장 뭐 지지난주 이제 말씀드렸었던 SMCNC 같은 경우는 찍어 드리고 나가지고 한 이틀 만에 상한가 그리고 50% 이상까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일매일 드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매일 장 시작하기 20분에서 30분 전에 당일 가장 강력한 상승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장 전에 20분, 30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들 코멘트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오늘 드렸었던 이제 뭐 지니틱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폭등세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이제 상한가 마감이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또 드리고 있고 미국 증시 이런 이제 기대감들 같은 경우도 자료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딱 이것만 보셨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정보들을 20분 정도에서 30분 정도 장 시작 전에 미리 이제 진행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서 드리지 못하는 핵심적인 실전 매매 정보들을 여기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설치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좀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좋아요 버튼 하나가 급등 타이밍에 정말 큰 도움 받는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